일본군 위안부, 아니 일본군 성노예 제도는 일본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 범죄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었고, 그로 인한 아픔은 오래도록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자 화상처럼 지워지지 않는 일종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은 피해자들에게 가혹합니다. 누구도 피해자들을 감싸 안지도 위로하지도 않은 채 그저 방관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일본입니다. 저들은 1993년 고노다마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고, 2015년에 있었던 합의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11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일까?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는 김복동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복동 할머니의 활동과 소녀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나온 다큐멘터리 코코순이가 있습니다. 영화는 일본군의 녹음된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군 포로 사이에 섞여있던 일본군 위안부 20명, 연합군은 그 20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보고서, 그 보고서에 하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코코순이. 영화는 바로 이 코코순이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코코순이라는 독특한 이름,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주소가 리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혀있는 것을 발견한 제작진은 코코순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나섭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서류를 전부 뒤지고 나서야 코코순이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918년 즈음에 태어났고 성은 박. 극장 개봉하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일까 2시간의 긴 호흡을 위해서 연출에 힘을 많이 줬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유려하고 아름다운 장면들과 코코순이라고 불린 박순희씨, 그리고 여전히 아무런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역사에서 이름이 지워진 다른 코코순이들을 찾는 장면에서는 긴장감도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고 또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하나의 세력, 그 세력에 대한 것이죠. 일본군 위안부는 엄연히 존재했고, 이는 무서운 전쟁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끔찍할 정도의 성적 학대를 받았고, 영화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하루에 40회에 달하는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무섭고 역겹습니다. 그게 일본군의 죄악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코코순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주장. 일본군 위안부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오기라도 한 것인양, 매춘 부익이라도 한 것인양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푸른 눈을 한 서양인들입니다. 램지어 교수로 알려진 일본 구구 세력을 위해 말하는 친일 학자들이죠. 그리고 영화는 그 친일 학자들 뒤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아베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목표, 그건 결국 일본의 목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에서 지우는 것,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그들은 자국의 교과서를 바꾸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력은 엄청나서 거짓 정보와 왜곡해서 만들어낸 가짜 주장들을 마치 사실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엄숙한 태도로 날카롭게 따져먹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500개가 넘는 위안부 시설, 이건 군대, 더 나아가서 국가라는 조직이 아니라면 만들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일본의 군대가 위안부를 동원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시스템을 승인했기에 전쟁 이후 우리는 그 죄를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에 물어야만 한다는 이 영화의 결론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보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8월에 이 영화를 내는지, 어째서 코코순이인지 절로 납득하게 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로서의 완성도도 뛰어나서 연출 측면에서는 최근 본 다큐멘터리 중에서 단연 우수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코코순이의 존재를 밝히고 이를 추적하고 일본의 야욕과 마주하는 영화의 흐름 또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코코순이는 2022년 8월 25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이 영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듣고 직접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이제 일본에 아베 신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후계자를 자처하는 극우 정치인들이 존재하고 아베 신조가 주장하던 극우의 이념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한 일본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더 나아가서는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 시커먼 속내야말로 제가 이 영화 코코순이를 추천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